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영국 스타머 총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China is a vital player on the global stage, and it's vital that we build a more sophisticated relationship.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스타머 총리의 발언에 시진핑 주석도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제안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다자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이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과 신장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중국의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의 분신처럼 중국과 마찰을 빚어왔던 영국이 달라진 겁니다. 스타머 총리는 급기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세계무역, 지정학적 위협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공식 선포한 겁니다. 여기엔 미국이 오른팔과도 같은 동맹 영국을 그린란드 문제로 관세 위협을 하는 등 피하 구분 없이 행동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콩 언론들은 그동안 미국의 생각대로 중국을 대했던 영국이 현실에 맞게 이를 바꾸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며 FTA 체결을 선언한 유럽연합과 인도 정상. 인구 20억 명, 전 세계 GDP의 4분의 1에 달하는 초거대 경제권이 탄생했습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 19년 만의 타결입니다. We are opening a new chapter in our relations on trade, on security, on people-to-people ties. 인도는 유럽산 내연 자동차 관세를 110%에서 10%까지 낮추고 와인 관세도 150%에서 2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와 손잡으면서 유럽의 숨통은 트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동맹인 유럽연합에 25% 관세 부과로 압박을 가하더니 협상 타결 이후에도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게 또다시 25% 관세를 매긴다며 협박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미국 외의 시장이 시급해졌습니다. We reduce strategic dependencies at a time when trade is increasingly weaponized. EU와 인도는 해양 안보, 대테러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국방 안보 협정도 맺었습니다. 이런 유럽에 미국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은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수입하는데 유럽은 스스로 러시아 전쟁에 자금을 대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EU는 농민들의 반대로 30년 가까이 끌어오던 남미 4개국과의 FTA도 최근 타결했습니다. 필리핀, UAE 등과의 FTA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해지고 동맹을 향한 압박이 거듭될수록 국제경제의 새판짜기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 다음 세계 2위 금 보유국인 독일. 4,500억 유로 상당을 분산 보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7%, 1,236톤의 금을 뉴욕 연방제도 지하금고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돈 282조 원에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독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그런 많은 금을 미국에 두는 건 위험하다. 전략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을 가져와야 한다. 그린란드 도발이 계속되면 독일 연방은행이 더 이상 금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잇따르는 것입니다. 미국이 남의 나라 금도 빼앗을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애국심 자극을 위해 AfD 같은 극우 정당이 나던 주장이 지금은 녹색당이나 여당인 기독민주당 내에서도 트럼프 때문에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란 말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믿기 어려워진 미국에 대한 불안은 달러 자산 매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연기금은 지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보유한 미국 국채 70에서 80%를 매각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이 자신들의 달러 자산 가치를 위협한다고 본다는 분석입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계기로 유럽에도 달러 자산 투매와 같은 금융을 통한 반격 수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기로 한 결정이 달러 자산 급락을 촉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절하하는 미국의 태도는 오히려 이를 의식하고 있음도 드러냈습니다. The size Denmark's investment in U.S. Treasury bonds, like Denmark itself, is irrelevant. That it's less than $100 million. 미국 국채 등 달러 자산의 하락이 미국의 약점이라는 걸 유럽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유럽이 맞서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그린란드를 완전히 차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연설 직후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표결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e will hold on the procedure with the two files until there is a clarity regarding Greenland and the threats. 유럽연합은 미국이 매기는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승인 표결 목전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유럽은 약 930억 유로, 160조 원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강압 수단 발동에 프랑스와 독일도 동의하면서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이를 요구할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Wir wollen keinen Handelsstreit mit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aber wenn wir mit solchen Zöllen, die wir als unangemessen empfinden, konfrontiert werden, dann sind wir in der Lage zu reagieren. 특히 덴마크 연기금의 미국 국채 매각 소식은 달러화 가치와 뉴욕 증시를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태연한 척했지만 증시 폭락을 언급하면서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로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I mean, our stock market took the first dip yesterday because of Iceland. So Iceland's already cost us a lot of money. But that dip is peanuts compared to what it's gone up. 유럽의 맹방들로부터 용납할 수 없다, 저항할 것이다라는 등의 전례 없는 반발까지 나오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강한 저항의 직면에 자신의 피해가 예상되면 물러서는 트럼프 특유의 행동 방식입니다. 뒤늦게 그린란드의 군사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보복 관세는 없다고 했지만 이미 80년 대서양 동맹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동맹인 프랑스와 영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평화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참여한다는 피하 구분조차 어려운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후 힘겹게 확립된 세계 질서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선두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덴마크 연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 전부를 이달 말까지 팔아치우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용도가 좋지 않고 미국 정부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린란드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덴마크 연기금의 미국 국채는 1억 달러, 약 1,500억 원어치로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복 관세 협박을 받던 도중에 이 결정은 유럽 전체의 반격 신호로 시장에선 해석됐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1%가량 떨어졌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4% 급등했습니다. Today's an interesting day because it feels like a tipping point. Ramping it all up with this moment in time with Greenland. 셀 아메리카, 미국 자산 매도의 시작일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진 겁니다. 유럽은 미국 국채의 40%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입니다. 영국은 두 번째로 많은 9천억 달러 가까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 등까지 포함한 유럽의 미국 자산은 10조 달러, 일경 5천조 원에 달합니다. 다보스 포럼 참석차 스위스에 모인 유럽 정상들은 미국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End of an era of 80 years of Atlantism is really drawing to a close.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영토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한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굴복하거나 겁을 먹고 저항하지 않으면 속국화로 이어질 거라며 프랑스와 유럽은 미국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그린란드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에 나섭니다. 연설 후에는 유럽 지도자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만남 결과에 따라 유럽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